20, 30대 젊은 여성들한테도 잘 나타나고 50대 이후에서는 남자분들이 조금 더 많이 나타나는 걸로, 최근 들어서는 이제 60대 이상, 70대. 안녕하세요. 저는 신하영이라고 합니다. 연세의대 신경과 교실에서 근무하고 있고, 세브란스 병원 신경과에서 신경근육 질환을 주로 맡아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중증근무력증이 제 주된 연구 분야이고 진료 분야여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말초신경 신경근육 질환이라 함은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듯 신경과 하면 이제 뇌와 척수 이런 중추신경계를 먼저 떠올리실 텐데요. 뇌와 척수에서 빠져나온 신경, 말초신경계, 그리고 그 신경이 지배하는 근육, 그리고 신경과 근육의 접합부, 이쪽에 생기는 병을 말합니다. 그래서 말초신경에 이상이 생기면 힘이 약해질 수가 있고요. 감각도 떨어질 수 있고 이상한 감각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힘이 약해지거나 감각이 이상해지거나, 그리고 자율신경계 쪽에 이상이 생겨도 일어날 때 혈압이 떨어진다던가 어지럽다던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신경학적 이상이 나타나는 질환들입니다. 중증근무력증은 이제 신경근육 접합부에 생기는 병인데 염증 질환입니다. 그리고 원인은 자가항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신경근육 접합부의 근육 쪽에 있는 중요한 단백질들이 있는데, 그 신경근육 전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백질, 아세틸콜린 수용체와 그 머스크라는 단백질에 대한 항체들이 원인이 되는 질환이고, 특징적인 임상 증상으로는 이제 힘이 빠집니다. 힘이 약해지는 증상들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눈꺼풀이 처진다던가, 말하는 게 이상하고, 삼키는 게 이상하고, 사물이 둘로 보일 수도 있고, 고개 가누기 어렵고, 팔다리 힘이 빠지고, 그래서 그런 이제 힘 빠지는 증상들 때문에 좀 고생이 큰 질환입니다. 중증근무력증은 다른 자가면역 질환처럼 젊은 나이에는 이제 여성들이 좀 흔하게 나타나고요. 그래서 20, 30대 젊은 여성들한테도 잘 나타나고, 그 다음에 나이가 드시면서 흉선종하고도 연관돼서 나타나기도 하는데, 50대 이후에서는 남자분들이 조금 더 많이 나타나는 걸로 되어 있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굉장히 나이가 많으신 60대 이상, 70대 이때 생기는 중증근무력증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중증근무력증에서 가장 흔한 증상이자 초기에 가장 자주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눈 쪽 증상이 있습니다. 눈꺼풀이 처지거나 눈이 잘 안 움직여서, 눈 동자가 잘 안 움직여서 사시처럼 되고요. 마비성 사시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사물이 둘로 보이죠. 그 이외에도 입 쪽의 증상들도 드물지 않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말하는데 발음이 어눌하고, 삼키는 게 잘 안 되고, 씹는 게 약하고, 그 다음에 팔다리 쪽으로도 힘이 빠질 수 있어서 걷는데도 불편할 수 있고, 머리를 빗는다거나 헤어드라이어 할 때 계속 이렇게 유지하지를 못하고 힘이 빠져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증상들이 가장 흔하고요. 그 다음에 중증근무력증의 가장 특징적인 현상이라고 하면, 처음에는 어느 정도 몸을 쓰는데 그 동작을 반복할수록 힘이 빠지는 피로 현상이 가장 특징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운전을 처음 하면은 처음에는 그래도 앞이 잘 보이고 눈꺼풀도 내려오지 않고, 그런데 앞을 주시해서 계속 보다 보면은 눈꺼풀이 처지기 시작하고, 눈이 이렇게 잘 안 움직여져서 복시가 생겨서 차선이 둘로 보이고 앞에 있는 차가 둘로 보이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괜찮다가 어떤 동작을 반복할수록 계속 그 힘을 쓸수록 힘이 빠지는 피로 현상이 특징적인 증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런 특징적인 임상 양상을 확인을 하게 되고요. 어떤 불편함을 가지고 계셨는지 여쭤보게 되고, 그거를 또 확인하는 진찰을 하게 됩니다. 피로 현상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눈꺼풀을 이렇게 위로 치켜뜨게 해서 한참 유지하다 보면은 근무력증 있는 분들은 이렇게 눈꺼풀이 이렇게 떨어지는 현상이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피로 현상을 확인을 하고, 근무력증이 많이 의심된다고 하면은 이제 검사들을 진행을 하는데, 검사로는 이 중증근무력증하고 연관된 자가항체를 찾는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피를 뽑아서 그 피 안에 그 자가항체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피로 현상과 같은 이제 근무력증의 이상, 신경근육 전달 그 기능이 떨어져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기생리 검사를 하는데, 소위 말하는 이제 근전도 검사실에서 하는 검사를 합니다. 반복 신경 자극 검사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이제 근무력증에서 이용하는 치료 약제들인데, 그런 치료 약제를 쓰면 일시적으로 신경근육 전달의 기능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증상이 좋아져서 눈꺼풀이 처졌는데 어떤 특정한 약물을 적용을 하고 그 눈꺼풀이 다시 올라온다, 이런 현상들을 찾는 약물 검사도 있고요. 그다음에 눈꺼풀이 처졌을 때 이제 얼음을 대면 또 비슷하게 약물과 비슷한
효과를 일으켜서 눈꺼풀이 다시 올라가고 이런 증상이 호전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얼음 검사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근무력증이 확인이 되고, 특히 아세틸콜린 수용체 항체가 양성인 경우에는 가슴 CT를 찍게 됩니다. 가슴 CT를 찍는 이유는 이 복장뼈 뒤 그리고 심장 앞쪽에 이제 종격동이라고 하는데 흉선이 있는데, 그 흉선에 종양이 있는 경우가 있어서 종양 유부를 찾기 위해서, 흉선 종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슴 CT를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검사들이 근무력증 환자분에서 가장 흔하고 자주 중요하게 시행되는 검사입니다. 중증근무력증 치료하시면서 약물 다 끊고 정상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많이 좋아지시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약물을 사용을 하시면서 잘 조절하고 일상생활을 유지하게 되십니다. 비슷한 예를 들면, 적절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고혈압이 있어도 고혈압 약 먹으면서 조절하고, 당뇨병이 있어도 당뇨 혈당을 조절하면서 지내듯이 약물을 사용하면서 장기적으로 잘 일상생활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치료를 적용을 하는데요. 처음 가장 먼저 시도하는 약물로는 보통 메스티논과 같은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지 이니비터, 좀 어렵죠. 아세틸콜린 에스터라제라는 효소가 있는데, 그걸 억제제인 메스티논을 먼저 사용을 해서 증상을 조절하는 치료를 시도를 해보고요. 거기서 크게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때문에 그 약물을 못 쓰는 경우에는 스테로이드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콜티코스테로이드를 적용을 하고요. 콜티코스테로이드만으로 부족하거나 그 용량을 줄이고 싶을 때 이제 면역 억제제, 아자사이오프린, 타크롤리무스, 마이코페놀페틸 이런 종류의 면역 억제제로 스테로이드를 도와주는 치료를 같이 적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흉선에 어떤 이상이 있는 경우, 흉선에 뭐 과다 증식증 같은 게 의심되는 경우, 그런 치료가 필요하다고 할 때는 흉선 절제술을 적용을 해서 중증근무력증 치료에 이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근무력증 환자분들, 이제 중증근무력증 환자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는 갑자기 이제 숨 쉬는 게 약해져서 중환자실에 들어가야 될 정도로 심해지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 경우를 이제 중증근무력증 위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위기 상황에서는 면역글로불린 정맥주사, 그러니까 IVIG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혈장교환술, 이런 두 가지 치료를 이용을 해서 그 위기에서 빨리 회복되도록 빠른 치료가 필요할 때 그 두 가지 IVIG와 그리고 플라즈마 익스체인지, 혈장교환술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이 정도가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을 할 수 있는 치료이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뭐 보채 억제제, 신생아 FC 수용체 억제제, 이런 비세포를 타겟팅해서 비세포를 많이 없애는 비세포 고갈 치료, 이런 치료들이 개발이 되고 이용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새로운 치료들은 중증근무력증의 이런 발병 기전을 막 연구하다 보니까 이런 특정 발병 기전에서 작동하는 약물들을 적용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전 치료에 비해서 부작용은 적으면서 치료 효과가 좋고 빠르게 효과가 나타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중증근무력증 환자분들께 가장 첫 번째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병이 만성질환이고 잘 안 나을까 봐 걱정하시고 이름에 이제 중증 근무력증 뭐 이렇게 무섭게 다가오는 면이 있어서 굉장히 우울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제일 중요한 거는 내 병을 잘 조절하고 일상생활을 다 할 수 있겠다는 자신에 대한 믿음과 긍정적인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태도를 바탕으로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하고 주무시는 시간도 될 수 있으면 일정하게 갖고, 하루에 한 30분 정도씩은 가벼운 운동을 좀 할 수 있는 이런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는 이제 제가 환자분들을 보면서 겪은 경험인데요. 잘 지내시다가도 어떤 배우자가 돌아가셨다든가 아니면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든가 뭐 이런 스트레스가 갑자기 생기면서 상을 치르느라고 잠 못 주무시고 이러고 나면은 꼭 근무력증이 많이 심해진다는 경험을 자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잘 지내시다가 인플루엔자 독감에 걸린다든가 코로나에 걸리고 나서 심해졌다든가 그런 상황들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근무력증을 잘 진료하실 만한 의사분하고 계속 상담하고 진료를 이어나가면서 치료를 잘 받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거고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좋아지는 병입니다. 그리고 제 환자분들 대부분이 다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직장생활 다 하고 계시고요. 다만 이제 치료를 하고 언제 조금 상황에 따라서 증상들이 좀 좋았다 나빴다 이런 변동이 있어서, 그런 변동이 생길 때마다 좀 불편하고 불안하고 이런 게 힘든 상황인데요. 그럴 때도 다시 좋아질 수 있다는 믿음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최근에 중증근무력증 발병 기전에 기초한 이런
여러 가지 약제들이 개발돼서 널리 이용되고 있고 기존의 약물로 치료가 잘 안 되는 환자분들에게도 새로운 치료를 적용했을 때 치료 효과가 좋은 상황들이 보고가 되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비록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 제도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새로운 약제들을 쓸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저희와 환자분들이 같이 노력을 해서 그리고 정부도 노력을 해서 조만간 멀지 않은 미래에 이런 약제들을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그런 새로운 치료법들을 적용해서 더 좋은 삶을 영위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으니까 같이 그런 좋아질 수 있다는 믿음 하에 치료 이어나가서 행복한 삶을 이어나가실 수 있도록 그러실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